자, 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한번 봅시다. 산화환원.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은 화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응이었는데, 먼저 산화가 뭔지, 그 다음에 환원이 뭔지를 알아야 설명이 될 테니, 산화하고 환원은 약간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쉽게 생각합시다. 산화, 이제 옥시데이션이거든요. 옥시가 산소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이 형성되면 우리가 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산소와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는 산소를 얻는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반대로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진다, 분리가 된다, 그러면 환원으로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산소를 잃는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산화는요, 산소를 얻고 나머지는 다 잃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자는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산소를 얻고 전자를 얻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예 산소가 관여하지 않고 전자만 잃든지, 뭐 두 개 다 해당되든지, 어쨌든 명확하게 산화 반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소를 잃는 대신에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출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화수 증가와 감소 이야기는 화학에 가면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 수준에서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산소의 이동이라든지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져보고 이게 산화인지 환원인지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뭐부터 나오냐면, 지금 방금 내가 산화환원은 반대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산소를 얻고 결합을 형성한다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산소가 필연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겠죠. 또는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전자를 잃었다? 그럼 내가 전자를 잃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만 일어나거나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딱 보고, 자, Fe2O3가 반응 전, 반응 후 Fe, 보세요. Fe 두 개가 산소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산소를 잃었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졌다, 환원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저 잃어버린 산소를 누가 가져갔느냐? 무조건 하고 누군가는 저 산소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CO가 CO2가 됐다는 건 산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CO가 산화되었다. 한마디로 산화철이라고 부르는 놈이 CO한테 뭘 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산소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줬다, 산소를, 환원되었다. 그럼 그걸 누군가는 받았다, 환원되었다. 무조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전자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 전 Br1가 음이온, 반응 후 Br2,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자, Br1가 음이온의 경우에 전자를 잃어야 Br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17족 원소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Br 같은 경우 항상 두 개의 Br이 뭐가 돼야 된다? Br2가 돼야 된다. 그럼 Br 혼자서 전자를 한 개 잃어야 하는데 두 개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전자를 잃는 겁니다. 그러면 Br1가 음이온은 뭐 된 겁니까? 전자 잃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되었다? 전자 잃고 산화가 되었다. 그럼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식을 보니까 Cl2가 전자를 얻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Cl도 혼자서 한 개를 얻어야 되는데 Cl2이기 때문에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바로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 개의 Cl-가 된다. 그렇다면 전자를 얻은 거니까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럼 누가 줬다? 산화되는 Br-가 잃어버린 요 전자를 누가 받아갔다? Cl2가 받아갔다. 한 놈은 줬다, 산화가 되었다. 한 놈은 받았다, 환원되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Br-가 두 개 잃었다. 그럼 그 두 개를 Cl2가 받았다. 그러니까 뭐까지 성립을 해야 된다? 잃어버린 전자수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얻는 전자의 개수도 있을 텐데 그 두 개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하여튼 간에 과학은 밸런스가 생명입니다. 잃고 얻고 잃은 개수 얻은 개수가 모두 뭐하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산화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산화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환원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의 경우에 금속의 특성이 양이온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전자를 잘 잃는다는 건 그만큼 산화가 잘 된다는 거죠. 내가 산화가 잘 된다? 그럼 뭐 한다?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환원제로 이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산화된다. 그럼 필연적으로 남을 환원시킨다. 그러니까 환원제는 자기 자신이 환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되는 거다? 산화 잘 된다. 비금속은 누가 비금속성이 크니 누가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니 하는 건 음이온 누가 잘 되냐 하는 거고요. 전자를 누가 잘 얻냐 하는 것은 누가 환원 잘 되냐 하는 겁니다. 내가 환원 잘 돼. 내가 전자 잘 얻어. 그럼 누군가는 산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환원 잘 된다. 누군가는 산화시킨다. 산화제로 이용된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산화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됐죠? 자, 대표적인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예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연소다 그러면은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연소되면 CO2가 되죠. 요거 뭐 되는 겁니까? 탄소가 산화가 된다. O2가 원래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있죠. CO2는 이렇게 C 양옆에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러면 산소와 산소의 결합이 끊어져야만 CO2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O2는 뭐 되고 있다? O2는 바로 환원되고 있다. 역시나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철이 부식되는 것도 Fe2가 Fe2O3 되면 뭐 되고 있다? 산소 얻었다. O2가 Fe2O3 되는 건 방금 봤죠? 산소와 산소 결합이 끊어지니까 환원되었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 잃고 얻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중에 그 대표적인 이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몇 개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광합성입니다. 자, 이 광합성은 이제 호흡하고 반대 과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CO2와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과정입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산화수를 가지고 쉽게 따져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CO2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탄소는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그 4개의 결합을 모두 산소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CO2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포도당 되는 것은 산소를 잃는다고 봐야 하고 뭐라고 접근한다? 바로 환원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은 잃어버린 산소를 누가 받아간다? 물이 받아가니까 물은 뭐 된다? 산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통과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요거를 반대로 가봅시다.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킨다? 그럼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겠다. 바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에너지 얻는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사실 이 그 포도당을 태운다, 연소가 되고 몸속에서 태운다, 물질 대사, 호흡이 되는 건데요. 포도당을 태우는 거니까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킨다, 산화가 되었고 산소와 결합을 최대한 하고 있는 CO2가 만들어지죠. 반대로 O2는 O와 O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뭐 된다? 물 되면서 바로 환원되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생명체한테 중요한 광합성하고 호흡이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산화하는 반응인데 철제련입니다. 철제련. 이제 철제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하자원에서 철광석이라고 하는 걸 채취를 하면 이 순수한 철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철광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화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만들어야 상품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철을 재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철을 재련한다는 건 결국 산화철을 환원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반응을 시킨다? 산화 잘 되는 누군가 반응을 시키면 이 산화철을 환원시켜 주겠죠. 그게 이 철 재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산화철을 환원시킨다. 그럼 빨리 뭘 넣어주자? 산화 잘 되는 걸 넣어줘 보자. 그게 바로 누구냐? 코크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코크스는 뭐 탄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숯이라고 하는 거. 숯 알죠? 숯. 고기 먹을 때 굽는 거. 숯. 그게 이제 탄소인데 그 녀석을 딱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코크스가 산소가 충분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CO2가 되는데 산소가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일산화탄소는 산화가 굉장히 뭐 한다? 잘 되는 물질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연탄가스의 주성분이 바로 일산화탄소인데 뇌로 가야 될 산소를 다 가져갈 정도로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 찰떡이지 않아? 일산화탄소하고 누가 만나면 산화철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일산화탄소가 CO에서 자기 자신이 뭘로 바뀐다? CO2로 바뀌잖아요. 왜? 산소를 좋아하니까. 누구한테 산소를 뺏어간다? 바로 산화철한테서 산소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산화철이 산소를 주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받고 해서 산화철은 산소를 줬으니 뭐가 되었다? 환원되어 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철의 재련입니다. 결론은 사실상 산화철이 산소를 준다는 느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뭐 한다? 남을 환원시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환원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도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뭔가를 연소시켜야 되겠죠? 그 대부분의 연료의 연소 반응 역시나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메테인, 요게 이제 LNG 주성분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자, 이 메테인이 연소가 된다는 건 산소랑 반응해서 메테인은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 왜? 산소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O2는 환원되어 물이 되었다. 내가 지금 방금 말한 모든 반응들이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산화구리와 탄소와의 반응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시험에 예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자, 산화구리는 말 그대로 구리가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걸 산화구리라 하고요. 요 산화구리의 색상이 검은색입니다. 마치 그 철 재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산화구리하고 탄소가 뭐 하는 놈입니까? 본인은 산화 잘 되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소가 산화구리한테서 산소를 뺏어 가겠죠. 산화구리가 산소를 뺏겨서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리고 탄소는 산소를 뺏어 가서 산화가 되었다. 개수 맞춰주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맞죠. 이렇게 하면 개수는 맞았죠. 중요한 건 뭐다? 산화구리가 구리 되었다. 산화구리가 구리 되었다. 이름에서 벌써 산소가 사라졌죠? 환원되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되었다? 이렇게 산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CO2가 발생하니까 뭐 하고 있다? 석회수는 CO2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산화구리가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구리가 되면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이게 산화가 되고 있는지 환원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전자를 잃으면 산화이다. 맞죠? 산소를 얻는 반응은 환원이 아니고 뭡니까? 산화가 되죠.
누군가가 잃고 누군가는 얻고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된다. 2번. 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광합성하고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가를 보니까 생성물에 포도당이 생긴 걸로 봐서 요거는 뭐 하고 있다? 광합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보니까 포도당을 태우고 있죠. 요거는 뭐 하고 있는 거다?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오고요. 호흡, 광합성의 생성물이 반응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죠? 요거 두 개가 여기로 오죠? 그럼 요거 두 개가 여기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니은은 뭐가 돼야 됩니까? 6CO2가 되고요. 누가 봐도 기억은 6H2O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 과반응은 광합성이다. 오케이. 나에서 포도당을 태운다, 연소시킨다, 산화시킨다. 기억은 물이고 니은은 CO2이다.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붉은색 구리판을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순수한 구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핵심은 겉불꽃과 속불꽃입니다. 이 겉불꽃은 산소가 충분합니다. 겉불꽃은. 그래서요, 이 겉불꽃은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겉불꽃에 구리판을 넣으면 충분한 그 산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개수를 맞추자면 여기다 2를 써주면 되고, 중요한 건 붉은색 구리가 검정색 산화구리로 뭐 되는 반응을 한다? 바로 산화되는 반응을 한다. 그런데 속불꽃은요, 속에 있는 불꽃이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를 태웠을 때 불완전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미처 연소되지 못한 탄소나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불꽃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을 그랬으니까 겉불꽃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을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많은 속불꽃에 넣어주면 이 일산화탄소라든지 탄소는 뭐 하는 놈들입니까? 산소를 뺏어가는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산소를 뺏겨가지고 구리가 되고, 일산화탄소나 탄소는 뭘로 바뀔 것이다? CO2로 바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뭐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누굴 환원시킬 것이다? 바로 산화구리를 환원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불꽃, 두 번째 반응이 속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1번. 검게 변한 구리판은 뭐이다? 산화구리다. 여기 있죠? 검게 변한 구리판. 여기 산화구리 2는요, 구리가 1가일 때도 있고 2가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통가에서는 거의 다 2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2가대이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에서 구리판의 질량은 원래 구리였죠. 근데 산소를 장착했죠. 그럼 장착한 산소만큼 질량은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다. 가에서 산소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된 겁니까? 적어볼까요?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를 잃었겠죠, 당연히. 산화니까.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 산화구리는 산소 잃고 구리가 되었다. 맞죠? 가와 나에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그렇죠. 산화하는 반응 맞는 이야기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